안녕하십니까. 오늘 25년 9월 1일, 9월 첫날입니다. 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음량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 이제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음, 오늘 저는 이제 원래 화요일 줌 미팅인데요. 오늘 강정임 강사님이 오늘 뭐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을 제가 하고 내일 이제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는 걸로 해서 바꿨습니다. 시간을 바꿨고. 그래서 사고가 또 이제 갑자기 강사 바뀌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오늘 전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너무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지난주 강의 때 이제 다음 주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구가 체감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실제 온도는 29도가 넘고 습도는 한 67,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덥죠. 더운데 이번 주간 날씨가 또 전혀 뭐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요. 주간에 최고 기온 30도를 다 넘습니다. 넘는데 조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죠. 아침에 조금 시원한 감이 있고 한 20도 초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갑니다. 가고 뭐 그래도 뭐 거의 막바지니까 좀 조금만 이제 더 참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요즘 뭐 소금을 많이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 방송할 때는 거의 이제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겠죠. 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근데 조금 이제 요일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시간에는 제가 항상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가 투자도 중요하고 어, 돈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 뭐 돈이 뭐 없어 본 사람들은 뭐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뭐 이게 뭐 감기라든지 이런 가벼운 건강은 괜찮겠지만은 정말 그 사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에 미치는 안 좋은 병들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상식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그게 정보의 홍수 시대죠. 지금 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도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그 해석이 필요하겠다. 본인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갖다 아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음식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이게 다인데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은 모든 병에서 1번으로 나옵니다. 무슨 병으로 가든지 간에 어떤 과에 가든지 간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는 건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모든 병에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몸을 바꾸는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의 몸을 갖다 계속 바꾸면서 무병장수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거죠. 바라고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휴먼. 트랜스라는 것은 바뀌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트랜스포머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트랜스 휴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좀 더 살아 있으면
굉장한 의학적인 그 발전을 이뤄서 굉장히 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온답니다. 지금 뭐 의학자들, 과학자들 한 얘기가 한 10년 좀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구글의 그 수석 엔지니어였던 이제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어, 영양제나 이제 그 보조제 이런 걸 먹는 게 하루에 한 100알 정도. 하여튼 뭐 좋은 약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영양제나 영양 보조제나 뭐 약품도 있겠죠. 한 100알 정도를 먹는데 그 약값이 1년에 11억 정도를 쓴답니다. 뭐, 그냥 전담 영양사가 그 식사를 담당하고 이 정도로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연구적인 목적도 있겠죠. 본인도 뭐 건강을 좀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배갈이면은 그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의 그 신체 나이를 갖다가 이제 측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정말 이제 최대한 현대 의학적인 관점으로 했는데 곧 67세요. 나이가 67세. 67세인데 신체 나이가 40대로 나왔습니다. 40대로.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굉장한 거죠. 67세인데 40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모든 방송사가 가서 이제 취재를 했어요. 취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약을 다 먹느냐. 그 당신이 봤을 때 가장 좋은 약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알려달라.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네 가지를 추천했어요. 네 가지. 우리 진짜 많이 먹죠. 오메가3. 오메가3. 이거는 이제 등푸른 생선에 많죠. 등푸른 생선에. 투명한 알로 많이 나오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은요, 약이나 어떤 영양이나 이런 것은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 그 약은 나눠 먹는 거 아니라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비타민 D는 이제 그 광합성,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햇빛을 많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게 이제, 코엔자임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엔자임, 효소, 코엔자임은 조효소인데,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세포 안에는 우리 몸이 36.5도 온도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 안에 보면은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러니까 이제 바나예요, 바나. 우리 몸에 그, 그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소 입자 하나 받아들이고 당을 받아들여서 당을 연료로 해서 산소를 떼서 불을 피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제 열이 나는 겁니다. 세포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내는 열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발견되는 물질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세포 에너지 생산, 거기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니까 그 열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보다 이제 항산화 기능하고 활성산소를 이제 좀 줄여주고 심혈관 쪽을 상당히 이제 좋게 해주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코인된 Q10 가는 게 아마 그 건강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파티딜코린이라는 이건 저는 또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인지질 세포막 건강에 되게 이제 좋은 그다음에 뇌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콩하고 달걀 노른자에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 이 네 가지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보조제로 먹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식습관이 편중돼 있으면 못 먹으니까 뭐 이제 그렇고 코엔자임 Q10이나 포스파티딜콜린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섭취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참고적으로 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로 병을 치유했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몸 안에 염증, 이런 많은 분들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요. 이것도 꾸준하게 드셔야 돼요. 소금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체액하고 똑같은, 우리 몸을 항상 그 수분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수분을 충만시켜주는 게 이제 소금물이죠. 이제 0.9도, 0.9도의 염도의 물. 우리 우리 간질액이라고 하는데 세포를 채우고 있는 혈관은 이제 빨간 피가 다니지만 그 외에 우리 신체에 있는 그 물이 0.9 염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항상 수분이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잠도 잘 오고 활동도 잘하고 모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라는 거, 지금 우리 지금 3,500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들어와 계신데, 어, 투자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모르고 이제, 근로소득, 내 손끝에서 나오는, 내가 움직여서 나오는 그러한 소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를 알고 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하면 굉장히 좋죠. 좋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상류층이라든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자를 해서 뭐, 임대소득도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뭐 주식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해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오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이 이제 근로소득 외에는 다 투자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어, 투자소득을 취하면 굉장히 좋겠죠. 좋은데 과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원칙 예를 들면은 투자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남들 따라가고 뭐 남들 봐서 하고 그래서 막차 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어, 어떤 치킨 게임이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가져가면 누군가 돈을 잃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 좋은 태도는 묻는 거죠. 어떤 코인을 사는데? 어디 투자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도 불러봐. 몇 개 불러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못해서 이제 몇 개를 불러주면, 그냥 그 사고는 끝입니다. 그 사고,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인데, 어, 기본적인 마인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라고 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뭐 미분적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죠, 관심. 관심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분들 보면 욕심이 앞서죠, 욕심이. 그래서 이제 이렇죠. 중간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고요. 그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 돈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사면은 100배 올라. 이러면 이게 왜 100배 오르는지, 100배 오르는 과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100배에 눈을 꼽혀버리는 거예요. 100배만 꽂혀버리는 거예요.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몰빵하면 안 된다. 시스템 말로 그냥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을. 그리고 투자했을 때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이제 가끔씩 오거든요. 저희 대표님들, 회원님들 전화 오시고 또 이제 연수 가보면 또 만나서도 말씀도 나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유튜브라든지 참 잘 나오잖아요. 검색해보면 내 수준에 맞는, 내 눈높이에 맞는 그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은 가서 땀을 흘려야지 돈이 나오지만, 투자소득은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머리를. 8월 28일 날 미국에서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그 상무부에서 미국의 GDP, 국민총생산이죠. GDP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겠다. 블록체인 기반에 올리겠다. 온체화 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경제 성적표죠. 국내 총생산 GDP 수치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를 비롯한 9개의 블록체인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8일 날. GDP는 정부와 시장, 투자자와 학자가 모두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지표죠. 가장 경제학자들이 이 지표를 갖다 가장 큰 지표로 보고 있죠. 이 데이터를, 이 중요한 데이터를 탈중앙 중앙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하겠다. 이건 단순한 통계 관리 차원의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이나 국가나.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제 참 트럼프 정부가 저는 놀랍습니다. 굉장한 그 혁신을 이루고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맞긴 하지만 과감하다. 트럼프가. 음, 참 대단하죠. 대단한 파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트럼프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이 정도는. 그 블록체인에 이제 그 기록한다는 뜻은요. 경제 데이터를 이제 투명성 있게 변조 불가능한 공중을 남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서는 이제 정부 보고서, 통계청 발표, 국제기구 문서에 의존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할 수도 있죠. 근데 블록체인 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미변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이에요. 특성. 블록체인은 온체인에 올라가는 순간은 그 영원한 블록체인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록을 남는 거예요. 근데 9개의 그 블록체인 그 렉처에다가 이제 장부, 9개의 장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는 이제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9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 올리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올리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안정성과 불변성의 상징이고, 이제 블록체인의 완전 원조죠. 원조인데, 어, GDP를 비트코인에 새겼다는 것은 이제 거의 헌법을 갖다가 대리석에 새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가 이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게. 헌법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제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비트코인은 원장 자체가 다른 걸 기록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다른 걸, 비트코인 거래만 그 기록하는 원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거래 트랜잭션 사이에 뭐 해시태그 그러니까 어떤 암호한 것을 갖다가 해시 형태로 해서 조금 이렇게 실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 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에도 이제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GDP의 내용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GDP 원장에 대한 그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어떤 암호화한 해시태그를 올림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불러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코드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9개 체인을 보면은요,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쪽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1%도 시작이 안 됐잖아요. 블록체인 이 구동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더리움. 당연히 이더리움 들어가겠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의 이제 봉산이죠. 완전 기초죠. 스마트,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블록체인의 이제 근간이 된 거거든요. 어, 그래, 이제 이것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DGP 데이터가 금융 코드에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GDP 논의 채권, 파생상품 탈중화 예산 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이 본문에서 시간이 되면은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단순하게 GDP가 블록체인에 기록됨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 부분 내용을, 그냥 내용을 아시려고 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온체화 된다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으로 연동이 돼서 다른 파생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GDP로 인한 금리 변동에 의한 은행 금리, 이자에다가 보면 뭐 기업에 들어가는 이자 변동도 그게 다 따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제가 돈을 은행에 빌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은행이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 게 당신은 은행 금리를 낮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네요. 당신 돈을 빌리 당시에는 신용이 이랬기 때문에 이자가 이랬는데 1년 동안 지나서 당신 신용이 좋아졌으면 내가 신용이 좋아졌으니까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절대로 그것을 알아서 낮춰서 해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전화 때문에 우리 저는 KT인데 콜센터 전화하니까 저는 계약이 5월 달에 끝났어요. 그 약정이. 저는 6, 7, 8, 9겠죠. 4개월을 25%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 기업들은요. 네가 청구 안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요금제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7, 8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착시잖아요. 그죠? 이 비양심적이거든요. 기업이 비양심적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알죠.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정말로 그 KT의 어떤 그 수장이나 오너가 우리만큼 그렇게 하지 말자. 자동으로 그 날짜가 되면은 어떤 그 요금이 할인된다든지 뭐 이런 장치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겠죠. 뭐 본인이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잊어버렸으면 어떻게든지 연락을 취해야 돼요. 문자를 보냈다 그러는데 문자 못 보죠. 문자 뭐 하도 스팸이 많으니까. 그런 데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그 거대한 그런 집단들이 더 사실은 개미를 참 개미 앵벌이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치사하죠. 치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은 이제 어, 안전하고, 이제 원조죠, 원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그 레이어 2라든지 이더리움으로 시작이 된 같은 그 방식의 그 블록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동되는 이더리움의 그 엔진을 쓰는 솔라나. 솔라나는 이제 이더리움 계열은 아니고 이제 독자적인 블록체인인데 솔라나가 채택이 됐어요. 솔라나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이 아니면서 가장 이제 그 떴죠. 떴는 솔라나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배, 700원대 하던 게 뭐 30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몇 배입니까, 그거? 10배. 한 4, 50배 올랐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이나 실시간 금융 서비스, 소비자용 서비스 활용하기 좋다. GDP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바일 앱이나 실시간 금융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 불러서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올렸죠. 올렸고, 트론, 그다음에 스텔라.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USDT가 가장 많이 그래서 거래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도 그 NFT 말하고 베타 S하고 베타 전부 다 트론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트론에서 만들어서 트론에서 이제 트론 장부에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그 코인을 거래하고 NFT 말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든 움직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트론 장부에서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루벤이라는 코인인데 이제 이 스텔라 루벤은 그 XRP 창업자죠. 공동 창업자인데 XRP는 이제 그 국제 간 결제, 규모금 결제, 은행 간 어떤 거래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스텔라 루벤은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제 그 작은 규모의 송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XRP하고 거의 같은 기능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타겟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는 송금과 금융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체인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GDP 데이터 기반의 원조, 국제기금 관리 이런 데 이제 연동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폴리곤은 글로벌 브랜드와 대기업이 채택한 체인이다. 폴리곤은 이제 그 사이드 체인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나 어떤 그 국가에서 블록체인이 필요할 때 이제 바로 레이어 2로 이렇게 옆에 사이드 체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ESG 지표 연결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그 선정된 그 9개의 그 블록체인들은 다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이 있는데 이건 이더리움 계열입니다. 디파이 탈중앙 금융하고 다오 그 탈중앙 그 의사결정 그래서 GDP 기반의 자동화된 금융 정책 실험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수혜를 입은 코인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입었습니다. 많이 입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올랐죠. 좀 이게 가격도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센티머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네, 됐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GDP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서 이제 스마트 계약과 금융 서비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GDP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기준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행된 보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금리, 국가 경제를 추정하는 지수 토큰, 이제 지수가 이제 토큰으로 발행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CBDC나 그다음에 RWA 이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코인계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어, 제도권의 어떤 실험 무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안에 PPT에 상세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하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끝내고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시간이 요일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도 있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여러 번 들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이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망 자체가 인터넷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블록체인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앙화된 서버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중앙 집중식으로 뭐 관리한다든지 독점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정보의 분산화가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코인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사고 팔고 뭐 내 지갑으로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그렇게 체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블록체인, 우리 NFT 말이나 S 토큰, F 토큰은 트론에 있습니다. 트론에 장부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갑에는 이제 이 토론에 있는 소유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마을금고에 가면은요, 내가 돈을 갖다가 이제 이, 어,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하면은 그 아저씨가 장부를 막 찾죠. 찾아가지고 제 장부에다 이게 돈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얼마 입금 기록을 하고 돈은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그 장부를 다시 이렇게 이제 캐비넷에 보관하고 그리고 그 내 통장에 적어주죠. 그냥 뭐 얼마. 그런데 내 통장에 실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록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도 은행에 있고 장부도 은행에 있죠. 메인 장부도.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 내 통장에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상에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 지갑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록만 돼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이 말씀 드리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설명 내용이고요. 송금을 하면은 이제 제 통장에서 지워지고 그쪽 지갑, 그쪽 송금 받은 쪽에 사람한테 이제 그 통장에 기록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돈을 주고받고 보내고 받고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이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P2P가 되면은 개인 대 개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P2P는 물물 교환하는 시대는 이제 생선 한 마리 주고 쌀 한 대 받고 사람끼리 만나서 주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이지만 디지털 물물 교환은 그 가운데 프로그램이 있고 양쪽에 사람이 서로 마주하지 서로를 모르는 거죠.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현재 존재하는 그 암호화폐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제 그 조사 기관이나 사이트에 따라서 다 어떠한 기준을 놓느냐 이렇게 하는데 디맨드 세이지 코인 지코 기준 25년도에 17,151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딩 토픽은 17,140개. 이 두 개가 기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17,000개 정도. 그런데 이제 활성화된 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10,000개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돼 있다는 건 뭐 계속 이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돼 있는 건데, 어, 위키피디아에서는 뭐 23년에 25,000개, 그, 인버스토피디아라는 데는 1,400만 개라고 했네. 1,400만 개. 그 이제 매일 코인 만들기 쉽습니다. 프롬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데 가면 코인 만들기 쉬워요.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쉽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 없는 코인도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는 그 코인을 발행해주면서 돈 받고 장부 기록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와서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는 뭐 1690만 개 이렇게 되는데 뭐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의 토큰이 존재하는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어, 결국은요 다 없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99%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기능에 뭐 더 뛰어나고 한 게 나왔어요. 절대 따라가지 못해. 지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한 개 이상이 없잖아요. 왜냐면 비슷한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선점이 우선입니다. 선점. 이 디지털에서는요, 선점하면은 그 후발주가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개발자들이 작게 만드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뺏지를 못해요. 과거의 중앙화 시대에는요, 뺏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미 이제 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살아남은 코인들은 그 시가총액 아니면 거래량 기준에서 1위에서 한 30위, 안전하게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은 그냥 눈 딱 감아도 다 살아남고, 제가 봤을 때는. 솔라나 이런 부분은 뭐다 이건 다 그런 거고요. 기능이 이제 다 다르죠. 기능이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데이터를 자료를 들여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무슨 그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은 도서관 갔어요. 도서관 가서 검색하고 찾고 사 그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문도 앉아서 전 세계 논문 다 보죠. 다 번역해주죠. 요약해주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능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WA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국 그 상무 GDP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동한 것에 대한 의미인데요. 손든 참가자? 누군죠? 일단 투명성과 신뢰성이죠. 기존 DDP는 정부 통계청이나 국제 기구, IMF라든 세계은행 등이 수집해서 강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좀 신뢰 면에서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원체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떤 그 신뢰성은 물론 있지만 사실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 정치 의도나 통계 기초, 주로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많이 이제 이런 것들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연준하고 뭐 미 정부하고는 뭐 계속 어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이해관계로서 상충되고 많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다음 블록체인의 GDP 기록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다. 절대 조작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상무부에서 데이터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 집계되면서 아마 자동으로 될 겁니다. 아마. 실시간 온체인 경제 데이터, 웹 3.0 디지털 경제는 탈중화와 네트워크가 발전한 거래량, 스마트 계약 기반의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들은 보면 원래 블록체인들이요, 깜깜이들이에요. 자기 할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요,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른 어떤 그 토큰이나 발행된 어떤 장부 정리 같은 거, 또 뭐 발행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얘들은 바깥의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바깥에서 바깥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정보를 뿌려주는 체인링크 같은 블록체인이 그거거든요. 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모든 블록체인에다가 외부의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파이 쪽에는 뭐 금리라든지 뭐 각국의 지표라든지 이런 건 정보를 다 뿌려주고, 또 날씨가 필요한 데는 또 이제 바깥에 기상청 같은 데 있는 날씨 같은 걸 갖다 정보를 뿌려준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상당히 또 많이 떴죠. 많이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온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연동되는 그런 거 자동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이게 계속 이제 그 확산되겠죠. 확산되면 결과적으로는 자동된다. 우리 메타에프 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혼동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강한철 회장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이 어 이제 블록체인 하는데, 이제 우리 그 NFT 말이라든지 메타에스 토큰이 블록체인 기반의 뭐 이제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로 구현된 경마 게임이다 한데,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의 의미는요,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그 트론이라는 블록체인 레저에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거죠. 조작할 수 없고 그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개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개입을.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세팅이 완료되고 자동화되면은요, 어, 돌아가는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분 88%나 뭐 12%뭐 이런 지분 형성된 것도 다 그 정렬이 되면 세팅돼서 말도 자동으로 뛰는 거고요. 뭐 유저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흐르는 그 어떤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자동으로 S토큰 보유 비율에 의한 할당이 된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블록체인의 본 정신에 맞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지금 생태계 확장이라든지 또 생태계를 개척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개척하는 파트도 많고 또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개입이 돼 있는데 빨리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이 되고 자동화되고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음, 굉장히 편한 거죠. 자동으로 있는 거죠. 자동으로 다 되니까. 그런 것이 또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고. 8월 28일 날 분기별 실질 GDP Q2 2025 데이터를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를 갖다가 이제 음, 총 9개 블록체인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를 다 같이 올리는 거예요. PC 같으면은 국민 생산자 물가 지수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다 올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TDF 보고서의 암호학적 해시값 형태로 기록되어 누구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46분인데 제가 항상 시간 넘겨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끝낼게요. 체인링크와 파이스의 그 오라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인링크하고 파이스 네트워크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인데 어, 이 차세대 오라클 탐색 서비스가 상무부와 협력해서 해당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분산 게시하고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얘들은 외부하고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얘들은 자기네들이 스마트 컨트롤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장부에 열심히 장부 정리해주고 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체인링크하고 파이스 네트워크란 블록체인이 얘들하고 접속을 해가지고 상무부에 이제 그 해당 데이터를 거기다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개시하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마 스마트 컨트롤에 의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미상무부에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이제 그 장부 사용료를 냅니다. 분명히 그 규칙에 맞게 내겠죠. 그리고 특히 체인링크는 실시간 복수 블록체인. 체인링크는 이제 그 특징이 파이스가요.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파이스 얘가 지금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뛰었어요. 수십 배 뛰었나? 체인링크는 뭐 한 몇십 프로 정도 상승했고 파이스는 이번에 완전히 뭐 이렇게 그 떴죠. 떴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스 같은 실시간으로 이제 그럼 굉장히 그 실시간 그 데이터를 넘기는데 특화되어 있고 체인링크는 이제 동시에 여러 군데 좀 중량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넘기는 그런 특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정보 데이터가 온체인에 유통되면 체인링크와 파이스 같은 오라클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작은 그 애초에 그 소수 개발자들이 했지만 지금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그 웹 3.0 시대의 그 블록체인의 어떤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 뭐 지금 그 정부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좀 턱도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 본인이 또 코인 장사까지 해가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답니다. 트럼프 코인하고 뭐 멜라니아 코인하고 또 아들은 그뿐만 아니고 뭐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해가지고 뭐 말 한마디 오르내가니까 엄청나게 돈 벌었죠. 하여튼 말로만 듣던 이제 그 블록체인들이 연동되고 사용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모든 시범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라든지 파이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그 오라클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만 들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러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존재감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 체니크는 그냥 체니크가 그 바깥에 있는 그 상무부 미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지표를 받아가지고 이걸 블록체인 기록할 수 있는 웹에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보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시범을 보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요. 체니크가 5%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파이스는 70에서 120%, 2배 이상 폭등했네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의 신호탄으로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를 작동.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체인 교통도는요, 어떤 데이터냐? 미국 실질 GDP와 미국 그 물가 생산자 물가인가요? 지수 연동, 민간 최종 판매 등 경제 지표를 민간 최종 판매 등 여러 가지 지수가 있나 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외에 9개 블록체인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9개 블록체인은 다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컨트롤이 있어야지 또 이제 그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특화된 것들이 또 그 연결된 생태계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른 데 연결해서 또 이제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죠. 이 지표들이. 자동으로. 그래서 새로운 그 확장된 생태계가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연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빠르죠. 지금 8월달, 9월달인데 그 어떤 방법을 쓰냐. GDP 데이터 보고서에 암호 해시값을 온체인으로 로그인한다는 겁니다. 해시값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해시값하고 일치가 돼야지 그게 진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을 갖다 체인링크하고 파이스 네트워크 오라클 플랫폼에서 담당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한 거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가능했던 것. 그다음 오라클의 시장 확장을 이번에 이제 그 계기를 만든 거고요.
정책지향적인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제가 다 분석을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제가 뭐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지금 이제 53분이니까 요 장에서 마치겠습니다. 요 장에서. 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스텔라 루벤이라는 그 코인이 있죠. 아발란체, 폴리곤, 아비트론, 옵티머스. 이것을 고르는 것은 아무 체인이나 고른 게 아니고요. 각 체인 대표는 위상과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다음 장은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한 번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요, 다 잊어버려 상관없습니다. 다 잊어버려 상관없는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줌 미팅 하면서 저도 작년에 처음에 줌 미팅 할 때는 이 정도로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뭐 탈중앙이다, 뭐 탈물질 이런 그러다가 디파이 나오고 디파이가 활성화되면서 RWA 나오면서 지금 오늘은 완전히 폭탄적이죠. 이거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뿌린 거는요. 이게 전 세계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 블록체인에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뿌리고 정부의 공식 문서 데이터를 뿌린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이진 않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역으로 봤을 때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코인은 무조건 판에 이제 뒤집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시장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코인 시장이. 이건 전문가들도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시장을. 왜 못하느냐? 시장이 예측한 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변수부터 해서 이것은 혼란스럽고 변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기반으로 한 웹 3.0 시대의 도래를 땡기는 어떤 정말 기술적인 큰 혼란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서로 얽혀서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 하우스적인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흙탕물들이 확 가라앉았을 때 정말 그때는 정말로 그때 좋은 기회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메타에프 그룹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행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분 정도는 제가 더 열어놓을 테니까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 좀 맞추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하여튼 마지막 막바지 도에 하여튼 잘 버티시고 또 시원한 가을에 시원하게 또 좋은 투자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줌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